워낙에 미국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감량이 많이 됐는데 살이 많이 빠지다 보면은 살이 처지게 돼요. 이런 처진 살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이 많이 빠지다 보면은 살이 처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여러분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감량이 정말 많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탄력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위고비나 마운저로를 통해서 잃어버린 탄력을 어떻게 하면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살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먹게 되죠. 건강한 감량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처진 살들을 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3가지는 정말 편안한 것부터 조금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이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인데요. 사춘기 때만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은요, 평생 나오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져요. 다이어트 측면에서 본다면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게 해줘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피부에서 IGF-1이라는 다른 호르몬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는데, 얘네가 놀랍게도요, 우리 몸에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하는 신호를 좀 자극해줘요. 그리고 이 콜라겐을 녹이는 신호가 있거든요. MMP라고. 이 녹이는 신호는 약화를 시켜주고요. 우리 몸에서 수분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히알루론산의 활성이 증가되게 돼요. 결국 이 성장 호르몬이 있어줘야 피부의 탄력과 촉촉함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있게 되면 근육도 잘 붙고요. 상처가 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다양한 시술 같은 걸 했을 때 이 회복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게 이 성장 호르몬의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거나 혹은 야식 같은 걸 먹고 자면은 유난히 피부가 푸석하고 정말 살이 처지거든요.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의 분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비가 잘 안 되고요. 처음 수면을 할 때 너무 피곤한 상태, 이런 상태는 또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분비가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하시려면은 일단 야식을 드시더라도 인슐린의 분비가 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탄수화물 최대한 줄이시고, 가능하면은 공복인 상태로 좀 주무시는 게 좋죠. 너무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피곤한 상태까지 가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가지고 또 각성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이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낮아지게 돼요. 너무 피곤하면 우리가 오히려 각성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공복 상태가 4시간 있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너무 야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순수한 단백질, 회 같은 것, 이런 것만 드시고 주무시는 게 낫고요. 가능하면은 너무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야식을 먹지 않고 일찍 주무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위고비나 마운저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면 환경을 세팅해 놓으시면은 피부가 처지는 걸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가 중간이었죠.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 중강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틈틈이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첫 번째와 함께 하면은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 근력 운동이 단순히 근육만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있는 진피의 섬유 모세포들을 자극해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게 해요. 근육만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부도 두꺼워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고요. 유산소 운동은요, 피부가 두꺼워지게 한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너무 고강도가 아니라 중강도, 하루에 한번 10분씩 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게 피부가 좀 두꺼워진 효과가 있으니까 탄력의 문제가 훨씬 개선이 되겠죠. 세 번째는 노력이 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몬다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디바이스가 계속 개발이 되는 이유가 워낙에 미국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감량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했던 그 고민들, 살이 처지는 건 사실 이거는 건강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어떤 정체성에 그리고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해가지고 이제 나온 디바이스인데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요. 특정 주파수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면은요, 지방층으로 한 80% 정도 에너지가 가고 한 20% 정도가 이 진피층에 가게 돼요. 지방의 어떤 분해를 활성화시켜주고요. 진피에서도 이 콜라겐의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탄력감을 주게 되고 살이 처지는 걸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줄여주고요.
그 셀룰라이트도 같이 제거를 해줘요. 살이 막 쪄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약간 울퉁불퉁한 것들 있잖아요. 보통 이 지방의 로뷸에 섬유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울퉁불퉁함이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가 이 경막들을 해체해줘요. 조금 매끈하고 부피가 줄어들고 위에 탄력감이 생기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바디 쪽으로는 보통 이제 4주 간격 정말 한 3번 정도 온다 치료 해주시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탄력들이 개선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은 뭐 많이 뺐고 건강도 많이 되찾았지만 이런 처진 살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선 2가지 방법과 함께 특히 내가 좀 고민인 부분들의 이런 디바이스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지금은 너무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고민이신 분들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온다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제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골고루 잘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고민되는 부위, 지방이 많은 부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더 정확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은 이렇게 위고비 마흔자를 하면서 생기는 이 살이 처지는 고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생기는데 가장 건강한 방법부터 조금 더 편안한 방법까지 다양하게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